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특검법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자 지금 민주당에서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의결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오늘이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에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임명하라.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에 불과한 제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영웅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보수의 영웅으로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은 이렇게 위기 때 그야말로 소신을 지키고 원리 원칙을 지킬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뭉클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정말 솟아나는 애국심을 느끼실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빅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결정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장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께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이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는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이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5분이고 우리나라는 70년간 벌써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되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정치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실기와 용기를 보여주실 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해 주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가져오면 그때는 임명하겠지만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한덕수 총리의 뚝심과 한덕수 총리의 애국심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정말 칭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숙고했다는 겁니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할 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나서 임명을 한 거지 그 전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명한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임명한 적이 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자신의 안위와 내지는 자신의 자리 뭐 이런 것들에 절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분명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나올 게 뻔합니다. 벌써 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설사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헌법과 법률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계셔야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잘 임명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급해요. 무지하게 급합니다. 빨리 3명 집어넣어가지고 정계선 집어넣고 마은혁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9명 맞는 다음에 그러면 6명은 딱 따로 당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6명 똘똘 뭉치면 무조건 탄핵된다. 그리고 막 그냥 서둘러 가지고서 더불어나 저 좌빨 완전히 좌파인 그런 어떤 재판관들이 2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세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1월 달 안에 끝내겠다. 심지어 말이죠. 저것들이 1월 달 안에 끝난다라고 지금 강을 팔고 있습니다. 아니 1월 달 안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니 무슨 너무 재판을 갖다가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거 하나 갖고도 2년 2개월을 끌었는데 도대체 대통령을 파면할 건가 아닌가를 가지고서 1개월에 끝낸다? 그 누구 맘대로 그렇게 끝냅니까?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또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탄핵 사유인지도 지금 알 수 없고 어차피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200석이 필요한데 저들은 200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151석 가지고 그것이 통과됐다라고 주장했다가는 헌법재판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덕수 총리 많은 권한대행께 박수 보내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엽 TV입니다.